네, 여러분 세션이 재밌게 즐기고 오셨죠? 이제 세션 3 마지막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 인천의 길이 되다를 주제로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한 인천의 변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요, 발제자가 먼저 발표를 하시고요. 이어서 전문가 패널들의 자유 발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자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발제자는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김경배 교수님이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안대학교 항공해양물류학과 박창호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기대할게요. 마지막으로 인천 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신일기 교수님, 네, 역시 오늘 좋은 발표 해주시겠습니다. 발제자에 이어서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패널분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장동민 교수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교수님은 현재 제물포 르네상스 TF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제물포의 가치 제고와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즈 박상훈 대표님도 오늘 패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박상훈 대표는요, 다양한 기업과 도시 또 국가 브랜딩 프로젝트에 참여한 브랜딩 전문가시고요. 제물포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제물포 르네상스 기획단 단장이시죠, 류은기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 실질적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 또 프로젝트의 개선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요,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김경배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건축 전문가로 제물포의 효과적인 재창조 방안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모시고 제물포의 변화, 재창조를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 함께 하시죠.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물포의 변화와 혁신입니다. 여기에 부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안에 인천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제 소개고요. 제물포는 인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천 안에서도 중구와 동구를 의미하고 또 계양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천의 가치 재창조,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저는 제물포, 인천, 중구, 동구, 계양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정책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기에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것은 인천의 원도심의 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또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소한 이름인데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념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아까 MIT의 교수가 얘기했듯 또 시민 참여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천의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일,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숙제입니다. 인천 계양장, 중구, 동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883년의 계양으로부터 저희 근대화의 거점 공간으로 또 다시 개항을 통해서 문화와 창조경제의 거점 공간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변화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시작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창조도시 재생사업이 그 사례인데요. 국토부 경제기반 재생사업에 선정돼서 500억의 예산이 투자됐고 그중에 앵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 플랫폼 조성 사업, 만석고가 철거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경제기반 재생사업의 비전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상
플랫폼을 18부두에 지금 만들고 있고 월미산의 해양박물관 그리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의 거점들을 만드는 일이죠. 이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MWM이라는 용어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10여 년 이상 동안 인천이 고민했고 인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안에 핵심적인 전략을 보면 플랫폼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제가 보기에 오른쪽 하단에 창조경제의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천의 경쟁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라면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개항장, 역사와 문화재 재생, 이 원도심의 재생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활성화, 이게 두 가지의 인천 발전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들이 저는 또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 관광산업을 유치하는 일들, 이를 통해서 세계의 마중물 사업과 세계의 민간 투자 사업을 목표했고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상상 플랫폼 조성 사업 내년에 오픈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많은 창조 인력들이 모여서 인천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 이런 일들이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인천역의 복합화 사례들, 그를 위한 선도 사업으로 만석고가 철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인천역과 상상 플랫폼이 연결돼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광장처럼 인천의 광장이 만들어지는 꿈,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월미도의 해양관광 명소를 만드는 일, 해양박물관과 월미도를 살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18부두의 항만 재개발 사업, 시민들과 민간, 공공, 우리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놀 수 있는 상상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일, 이게 이제 하나의 숙제입니다. 인천역 복합 역사 개발 사업, 민간 참여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간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도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국토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들이고요. 이걸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인천에 왔습니다. 항만 재개발이라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전문가로서 인천의 항만 재개발, 특히 18부두의 개항창조도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 국제 공모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내항의 개항은 1.0, 2.0, 3.0을 통해서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시점이 시작이 아니라 벌써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새로운 개항, 리오픈 뉴 인천 포트라는 것이고요. 이 안에 새로운 내용들을 보면 일단 시간, 사람,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인천의 가치 재창조, 도시 브랜딩의 핵심이 내항에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것을 고민을 했고요. 이 면적만 해도 바다와 땅을 합치면 150만 평 정도가 됩니다. 이 150만 평이라는 공간 안에 인천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국제 공모라는 단기간의 사업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2013년에 학생들과 주민들,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했던 인천도시재생대학이라는 거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도시락 들고 와서 쉽게 먹을 수 있고 편하게 개방된 공간으로서의 도시락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국토부의 정책 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해수부가 추진하는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 사업의 견인차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2022년 시점인데요. 저희가 오늘 많이 들으신 것처럼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라는 시 자체의 정책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인천의 가치 재창조라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분명히 있었고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로 지속되고 있고 우리 인천을 고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천의 시간, 사람, 미래를 연결하자는 비전은
구체적으로는 축을 만들고 그리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방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천의 끝이었습니다. 인천의 변두리였고요. 하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인천의 내양은 인천의 중심이 될 겁니다. 지금 중구와 동구를 합치고 영종도가 분구가 된다면 인천 영종도와 중구 동구가 있는 그 바다의 공간이 인천의 바다 1번지가 될 거고, 그 바다 1번지가 바로 접해 있는 핵심 성장 거점은 인천 내양과 원도심이 될 겁니다. 인천 내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 평에 달합니다. 너무나 넓고 쉽게 걸을 수도 없습니다. 좋은 거는 주변 지역의 특성이 많습니다. 이 공간을 시민들께 누구든지 언제든지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이게 공공성 확보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빛깔의 커뮤니티와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것의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일, 이런 것들을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내양은, 그리고 주변 지역은 역사적 공간입니다. 이 안에는 많은 노동력과 산업 공간이 있었고 그 유산들도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같은 공간인데요. 예를 들면 270m 정도의 길이가 되는 상상 플랫폼도 이러한 노후한 창고를 재생시킨 겁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인천 내양을 변화시킬지는 앞으로 열려 있지만, 그 방향과 원칙에 있어서는 인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장소, 건물, 그리고 기억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거를 증가시키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경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MIT도 봤고 그리고 하펜시티도 보셨듯이 이런 도시들에서 긴 시간, 긴 호흡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많게는 30년, 50년, 그리고 100년까지 진행하는 일들입니다. 이 100년이라는 긴 호흡을 갖고 단기간에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한다는 것들은 공통점입니다. 지난 해수부, 인천시, LH, 항만공사가 참여하면서 만들어졌던 공모전, 이것도 국제 공모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정됐고 이번에 또 변화가 되겠지만 제 생각엔 큰 방향과 원칙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은 이겁니다. 공공성과 실행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민간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도한 수익성은 또 특혜가 될 테니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실행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이런 부분들이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한 겁니다. 공공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의 성공적인 사례의 공통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장소, 오늘 제가 인하대학교 와서 16년, 18년째 되는데 인천시청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런 공론의 장이 훨씬 더 많아졌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천 내양의 변화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내양은 다양합니다. 해양문화관광지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인천 중구청과 계양장 조개짓길, 인천역과 차이나타운 주변, 신포시장역 주변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인천의 역사와 문화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거점 공간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라는 비전 계획이 아니라 실행성을 검토한 계획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이 마스터 플랜에 있는 특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 내양을 주거 공간으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업무 타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수청, 인천 해수청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고민하고 시점을 잘 맞출 수 있다면 인천 중구청과 다양한 해양 관련된 시설들을 인천 내양에 복합화시키면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특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해양항만국 같은 것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비워진 공간들, 예를 들면 인천 중구청이 대표적인데 이게 이제 인천 계양문화지구를 살려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만에 많은 우리 인천 시민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될 겁니다. 분명한 거는 이게 한 시간 안에 될 거 아니고 하나의 정부에서 되지 않습니다. 6기, 7기, 8기를 거쳐서 9기, 10기까지 완성이 돼야 인천시정부가 완성이 돼야 이런 것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리고 민간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인천대학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주변에 민간 부지가 있는데 이 민간 부지가 훨씬 더 인허가가 빠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류의 거점 앵커 시설들이 그걸로 들어가서 또 거대한 규모의 공간을 갖고 있고 도시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공이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것과 민간과 함께 해야 될 것들이 병행돼야 됩니다. 싱가포르에는 가든스베이라는 아주 멋진 명품이 있습니다. 그 명품을 인천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 월미산이 있다는 겁니다. 월미산과 육부도의 공간을 활용하면 싱가포르의 가든스베이와 버금가는 인천의 명물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의 관광 명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봤고요.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상상 플랫폼의 앞부두의 공간의 모습, 그리고 자유공원에서부터 내려와서 청열조개지 계단에서 내안까지 가는 공간의 광장의 모습, 김구 선생이 일했던 역사성과 장소성을 활용한 김구의 광장 모습, 저 끝으로 보이는 게 월미산입니다. 그 월미산 옆에 저희 핑크빛으로 보이는 게 랜드마크 공간이고요. 이런 것들이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하펜시티에 있는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하기에는 인천의 시 예산이 부족한 것 분명합니다.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2조 원의 사업이 든다고 합니다. 이 마스터 플랜에는 그런 랜드마크의 거점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놨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완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와서 인천대항에 꽂히는 이 삼부두의 미래상도 아주 큽니다. 시간을 두고 가야겠지만 이러한 인천내항의 변화는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거의 모습이고요. 월미산과 어우러진 새롭게 변화된 생태 거점으로 육부두의 공간을 보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공원으로 전체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공원 계획, 입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월미 생태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는 바뀔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바뀔 거고요. 사업하는 구도도 바뀔 겁니다. 하지만 꼭 바뀌지 않아야 될 원칙 몇 가지를 저는 국제공모에서 주창했고 그거를 명확하게 보고서에 남겨놨고 오늘 또 이런 소중한 기회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천 내항은 누구에나가 개방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현재 인천은 월미도에 1.4km 정도의 하버워크가 있는데요. 이 하버워크가 인천 내항 18부두가 완성될 때는 14km 정도의 하버워크가 완성이 되는 이게 공공성의 확보의 원칙이고 민간 사업을 통해서 변화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꼭 지켜져야 됩니다. 해외의 많은 하버워크들의 폭을 보고 계시고 이 폭과 도시개발은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버워크가 구성돼야 되고요. 시민들의 요구 중에 가장 큰 거는 개방된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국제공모에 참석해서 또 이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면서 서울 광장의 몇 배가 되는 공원을 만들어 놓고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아까 MIT 미디어랩에서 하는 사례들이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 무조건 공공성 이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공공성을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 공공성에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이 있지 않으면 그 공간은 지금 상상 플랫폼의 공허한 공간처럼 남아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60만 평 정도의 물의 공간이 있습니다. 50만에서 6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 물의 공간은 공공재여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한테 한 기업에 사유되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미래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앵커 시설이 돼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내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면 좋겠지만 지금 불가능한 경우
이 랜드마크를 위한 거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점 공간들을 하나씩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가면서 실천하는 거, 여기에 인천의 미래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토지 임대 필요합니다. 토지를 팔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청이 역할을 하려면 토지를 확보했을 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상상 플랫폼을 하면서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금 더 주장을 하거나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공간을 확보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아쉬움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인천역에 내려서 아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14km의 하버워크를 통해서 경험하는 인천의 새로운 모습들, 이 아래는 일자리도 있고 주거 공간도 있고 문화 공간도 있고 수변의 친수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천의 꿈이고 인천의 가치 재창조는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18부두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며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또 다양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고요. 2부두, 6부두 여기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분석을 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2부두, 6부두와 1부두, 8부두가 연계됐을 때 인천의 가치 재창조는 확실하게 될 겁니다. 단 시간의 문제죠. 말씀드린 것처럼 3부두, 4부두, 5부두는 항만이 우리를 성장시킨 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고 가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은 챔피언과 파티스펀트, 참여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인천의 내양의 땅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건지 또 공공의 계획가로서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민간의 참여 없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민간의 참여를 유지할 건지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업성이 안 되도록 우리가 최소한 확보할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제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많은 계획들이 비전에 대한 얘기보다는 실행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지키고 인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인천이 너무너무 부자이면 좋겠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민간의 참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거를 풀어나가는 일, 이게 시가 해야 되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어떠한 공공성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선도 사업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공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일, 이게 저희들의 꿈이고 인천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연사였습니다. 발표만으로도 인천에 대한 사랑이 정말 넘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솔로몬의 해법, 그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너무나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뭐 교수님의 의견에 정말 패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의견들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단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류윤기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장도민 교수님 그리고 박상훈 대표님까지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물포 르네상스 기획단장 유윤기입니다. 네, 그 김경배 교수님의 인천 재물포 르네상스 인천의 미래를 말한다. 이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많은 이 방향성을 많이 가르쳐 준 것 같아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제 상상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좀 뭐 약간의 답보 상태에 있는데 조만간 저희가 정상화를 시킬 예정이고 또 앞으로 잔여 공사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를 해서 저희가 바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상 플랫폼을 이걸 마중물로 이쪽 내항에 마중물로 삼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 또 6월 말까지 끝나는 18부두에 대한 IPOC 점용 기간이 끝납니다. 2023년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내항 우선 개방 공간을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걷는 거리 14km 이거를
그 하버워크 그걸 만들도록 하고요. 또 거기에 잔디구장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중동부에 녹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그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각종 전시회 이런 것도 국화꽃 전시회라든지 도시재생 박람회 이런 것도 개최하고 특히 내년에 이제 23년이죠. 그러니까 1883년 개항 이후에 140년 만에 이제 문을 여는 오프닝 이런 세레머니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만석우회고가 철거는 내년 6월 말로 종료하고 그쪽에 그 좀 흉물스럽게 있었던 그 만석우회고가를 철거를 완료하고 그리고 인천역에서 내항으로 가는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 뒤에 있는 도로 그리고 이제 그 냉동 창고에 있는 거고 그 도로를 월미도로 가는 그쪽 도로를 교통 영향 쪽을 분석을 해서 일정 부분 좀 폐도를 좀 시켜서 개방감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이 그 이런 서울역 뭐 우리 시청 앞에 이런 광장처럼 뻥 뚫린 이런 공간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을 좀 우선적으로 그 이런 그 선도 사업을 이끌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종합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어제 이제 뭐 예산이 그 예산 결산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23억을 들여서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잘 소통하도록 하고요. 또 그래서 역사와 문화 이제 관광이 어우러진 하버시티, 청년 세대를 위한 벤처 하버파크 조성이다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제물포 르네상스가 선도적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시 입장에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장동민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그 김경배 교수님 초일류 도시와 제물포 하버시티에 대해서 정말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은규 단장님이 이제 현실적으로 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 향후에 이러한 생각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인천이 인구가 이제 300만입니다. 아까 뭐 경제적으로는 그래 부유한 도시는 아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지만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는 갖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60, 70년대 이후에 우리가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자연적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인공화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유정복 시장님께서 초일류 도시를 지향하면서 제물포 르네상스 그리고 뉴 홍콩 시티라고 하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첫 단추가 제물포 르네상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구도심과 이제 구항만을 재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도시계획적인 것, 그 다음에 항만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늘 발표를 해주신 국제공마호를 통해서 완성된 이런 마스터 플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거의 뭐 매일 그리고 1월 초에 아마 시민들께 이런 내용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발제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과연 초일류 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4가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밀도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단위 공간에 있어서 밀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밀도를 높여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어떤 자연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인공 환경을 이렇게 확대를 해왔다면 이제는 거꾸로 자연 환경이 인공 환경과 이렇게 인터랙션 되면서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도시로 나아갈 때 초일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기능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거주 기능도 있고 또 일을 해야 되는 노동 기능도 있고
또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휴식 공간으로의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의 기능들을 또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것이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교통 기능인데, 이러한 네 가지들이 과연 인천시의 우리 현실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이러한 초일류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근본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그 초일류 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데서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고맙습니다. 박상훈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경배 교수님의 발제 잘 봤고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브랜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어떤 지역 개발이나 아니면 장소를 개발할 때 개발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런칭하기 전에 이렇게 상당 기간의 개발을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였다고 하면, 지금은 아주 초기부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정해서 그 컨텐츠들을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이걸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가게 하는 작업들을 함으로써 어떤 참여와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이제 장소 브랜딩이나 플레이스 도시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와 그리고 어떤 컨트리뷰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사랑, 이런 그런 몰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팬덤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인천 도시 브랜드의 대학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의 새로운 버전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내항의 그런 재개발은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물포 재창조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재물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바로 소개를 할게요. 세안대학교 항공해양물리학과 박창호 교수님 발표 준비하고 계시고요. 교수님은 이 재물포 르네상스 TF 자문위원으로 역사, 문화, 관광, 레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물포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요, 경제 자유구역과 하버시티입니다. 바로 발표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인류 도시와 재물포 하버시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세안대학교 교수 박창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문제의 제기, 본론, 결론 및 제안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아직 인천은 이런 세계 도시 평가에 커밍아웃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뉴 홍콩시티라는 이제 이번에 민선 8기 유정복 시장님의 이제 선거 공약을 달성한다면, 뉴 홍콩시티 인천이 된다면 홍콩이 현재 세계 10위권이니까 우리가 바로 이 10위권 내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포 르네상스는 무엇인가? 저는 천년의 바다 도시 베네치아가 황해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글로벌 자유도시 인천, 이런 인천 발전을 위해서 첫걸음인 내양 재개발, 그것이 이제 재물포 르네상스인데, 그것은 재물포 하버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이제 전제 조건은 랜드마크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나만의 고유 가치 그리고 독특한 테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쭉 20위까지 보면 삼성이 이 세계 5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약 1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죠. 그럼 인천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될 도시 브랜드일 것입니다. 인천 내양 재개발이 이런 그 첫 번째 공약이자 제물포 르네상스의 이제 시작인데,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인천광역시가 처음으로 내양 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에 인천에서 이루어졌던 내양 재개발은 해양수산부의 그 항만 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그 보조적인 입장에서만 그 인천광역시가 존재했는데 이번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럼 인천광역시는 내양 재개발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과연 인천은 항구 도시인가? 현재 항구와 도시가 인천항과 인천시에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항만은 해양수산부, 도시는 인천광역시. 이들이 하나의 주체, 항만이 도시를 지원하고 도시가 항만을 지원하는 이런 진정한 항구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라고 했을 때 과연 제물포 르네상스는 무슨 르네상스인가? 르네상스의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고 어떤 그 근원적인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해양수산부는 아직 8부두와 1부두 일부만 재개발하겠다까지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아직 내양 전체를 재개발하겠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계획은 8부두와 1부두 일부입니다. 그럼 과연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어디까지, 그리고 이제 항만 유격, 항만 수역, 그리고 이제 배후 도시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인천시가 내양 재개발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항만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시민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해양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이제 1부두 1부와 8부두 전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천시가 할 수 없으니까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항만구역, 항만보안구역을 해제하는 것도 이제 해양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양 재개발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정도가 어떤 식으로 범위를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인천 내양 재개발은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가 서로 잘 조화롭게 협력을 해서 이런 상생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내양 재개발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국내 여건 변화,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초연료 도시에 대한 그 제물포 르네상스, 이것이 이제 중동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이 바람은 과거와는 다른 바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다른 바람에 의해서 내양 재개발에 인천광역시의 주도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곧 주민이 행복한 원도심을 재생해서 신수도권 지역협력 체계를 갖추고 글로벌 미래에 대응해 나가는 이런 체제의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비전과 시정 목표에서 시정 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초인류 도시입니다. 그게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는 이런 10대 정책의 제일 첫 번째 원도심 혁신
균형 발전 도시가 바로 재물포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연료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그 공약이 뉴홍콩시티입니다. 그럼 뉴홍콩시티가 뭐냐? 이것은 그 홍콩의 이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홍콩을 능가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 홍콩이 현재 그 세계 도시 순위 10위니까 홍콩을 능가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세계 10대 도시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초연료 도시의 시작이고, 거기서 다시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을 갖추게 되면 뉴홍콩 시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민이 행복한 초인류 도시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경제 자유구역법을 만드는데 사실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도시법이라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글로벌 자유도시를 이루자는 것이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글로벌 자유도시 그랜드 디자인을 통해서 초연료 도시가 되고 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뉴홍콩 시티의 이제 공약은 그랜드 비전 세계의 명품 도시 뉴홍콩 시티 건설이로 잡혀 있습니다. 뭐 그와 관련되는 이제 공약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본다 그러면 홍콩이라고 하는 그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한 4개의 카테고리로 봤습니다. 세계 3대 금융 도시죠. 이것을 인천에서는 금융 거래 자유 도시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항만 물류 도시를 무역 물류 자유 도시. 그리고 쇼핑 관광 도시에서 레저 관광 자유 도시.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도시에서 한류 문화 교육 자유 도시로 바꾸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의 인천에서 앞으로 미래의 인천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들은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홍콩 시티가 완성이 되면 인천은 성장과 활력, 기회의 도시가 될 것이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첨단 도시, 세계인이 좋아하는 국제 도시, 배우고 일하고 살기 좋은 도시, 투자 거래가 자유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 그 한상을 인천광역시 초일류 도시 기획관께서 제공한 자료를 재편성해 봤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는 유정복 시장님의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첫 공약 사업입니다. 그 공약의 이제 핵심은 원도심 혁신을 통해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를 이룩하겠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되는 세부 추진 방향, 실행 계획, 그리고 그 사업들이 좀 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양 재개발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친수공간은 도심과 인접하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본적인 원칙들, 이 원칙들이 이제 지켜지면 지금 내부에 있던 이제 무역한 기능은 점차 외항으로 가겠죠. 전형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천항은 인천에 처음으로 무역한 기능을 했던 것은 근초거왕 27년부터 한 100년간 여기가 백제의 그 수도 항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이제 관문항이죠. 여기가 1883년에 개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재개발 거론하고 있는 이 매항은 1974년에 관문을 조성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인천 내양 재개발은 보시다시피 그 8부두와 1부두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전체를 다 개발했을 때 통합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이제 항만 전공자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갇힌 바다인데 또 자꾸 저렇게 장애물들을 설치한 것을 보면 바다는 트여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자꾸 가두면 안 되는 것이죠. 워터프론트는 워터를 중심으로 프론트 계획을 하는 겁니다. 물을 중심으로 수변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저렇게 육지적 관점에서 자꾸 물을 쪼개서 가두면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 그림은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할 만은 많으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상상 플랫폼을 이제 내년에 이제 시 공무원께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업자들이 완성을 하는 건지 시가 완성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시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민간하게 맡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광역시가 그동안의 투자비를 대납을 하고 이것을 이제 인천관광공사가 직접 인천관광 마이스 사업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꼭 넣고 싶은 것은 이 K컬처의 아트 허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나 인천 K-팝 이런 것들을 여기다 끌어들이고 특히 이제 인천 그 근처에 지금 중구의 디아스포라라는 영화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제 홍콩 국제 영화제 수준으로 올려서 이제 종합 국제 영화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가? 이제 제2국제여기터미널을 이제 재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인천 내양 종합 행정타운을 조성하자. 이제 여기 이제 중구청을 옮기고 여기서 이제 종합 행정타운을 만드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공원과 테마박물관 이런 시설들을 이제 집어넣자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사 고등교육기관, 인천은 중등교육기관까지밖에 없습니다. 해양 관련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 도시면서도 해양 교육이 이루어지다 말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스웨덴 말묘에 있는 그 WMU 같은 세계 해사대학과 같은 이 국제 해사대학을 여기에 넣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IMO의 교육 훈련 시설을 집어넣는다면 명색이 이 해양 교육 훈련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청을 만약에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면 거기 한 3,000평 정도의 땅이 남습니다. 거기다가 인천문화예술대학원 대학을 설립하면 어떨까? 사실 그 낭만파 시대 이후에 많은 우리나라의 문학과 예술 작품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이런 문화예술대학원 대학 그리고 컨서버터리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사업비들도 다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양 재개발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 대상 구역을 이제 좀 보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그 인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최초의 인천 관문입니다. 저렇게 이제 저 관문이 그 반쪽만 쪼개서 재개발되는 거거든요. 저것은 하나의 시설을 반만 쪼개서 재개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8부두와 1부두의 절반만 재개발하는 것을 저렇게 이제 가운데 안쪽으로 해서 내수역과 외수역으로 나누어서 이 내수역 부분은 같이 재개발이 되는 게 좋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18부두에 재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그게 이제 부두는 그 기능을 폐쇄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 그런데 아직 거기가 항만 보안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 물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구역 해제를 또 빨리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제2국제터미널이 이제 옮겨가 나온 뒤 비어 있습니다. 건물도 비어 있고 다 비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불이 밝은 저기가 부산의 그 동백섬 옆에 있는 더베이 101이라는 곳입니다. 부산 방문객의 10대 명소에 해당되는 것이죠. 저런 기능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격 부분도 그렇지만 이 수역 부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나나 슈퍼요트 같은 경우 그리고 해상 호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얼마든지 지금 당장 유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내양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게 이제 부산 수영 비행장의 모습입니다. 그 수영 비행장을 부산시가 10회 분할로 샀습니다. 그 국방부 땅을.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영 비행장이었던 곳이 현재 센텀시티라고 부산시의 대표적인 그 선장 동력 시설로 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구청을 내항으로 이전해서 이제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예산들을 이제 확보를 하면 그게 내항 재개발 사업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항 안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역사, 문화, 뭐 해양, 이제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해양 레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이런 그 산업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내항은 8개 부두로 나눠져 있는데 잘 보면 이렇게 3개로 3등분으로 쪼개집니다. 워터프런트, 친수 공간이라는 것은 친수 생활 공간, 친수 경제 활동 공간, 친수 여가 공간, 레저 활동 공간, 이렇게 이제 3개로 나누어지죠. 딱 여기에 이제 적합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저기에 이제 구도심 재생형으로 이제 일상 생활 공간, 친수 생활 공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월미도 쪽이 이제 친수 관광형의 이제 레저, 그다음에 이제 그 5, 6부두 쪽이 4, 5부두 쪽이 이제 3, 4, 5부두 쪽이 글로벌 비즈니스형으로 이렇게 이제 재개발 한다면 딱 구역이 맞다고 보죠. 그럼 구도심 재생형에는 바로 뒤에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유공원과 그리고 이제 조개지 이런 쪽하고 연계해야 되는 것이고, 인천 역세권, 그리고 차이나타운, 구도심 상권 이런 것들이 이제 존 원 일상생활 공간, 일상생활 친수 공간으로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글로벌 비즈니스형은 이제 비즈니스에 적합한 배후 시설들이 여기 이제 집중돼 있죠. 내항에 이제 비즈니스 시설들은 저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친수 관광 기능은 내항뿐만 아니고 만석부두, 하서부두 저기까지도 이제 연관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내항 재개발과 온도심 재생을 통해서 제물포 르네상스를 이루어서 이 뉴홍공시티하고 잘 연결을 한다 그러면 시민이 행복한 초인류 도시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와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르네상스 플랜, 제물포 르네상스 플랜을 같이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상상 플랫폼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K컬처의 이제 아트 허브를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중구청을 이전해서 종합행정타운을 만들고 이전 적지에다가 문화예술대학원 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해사 고등교육기관, 가칭 국제해사대학교, IMU 같은 경우를 집어넣어서 이제 교육훈련의 세계화를 달성하고, 해양레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내항 주변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내항 재개발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물포 르네상스로 이 하버시티를 조성해서 황해 뉴 베네치아를 만들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뉴 베네치아 기대가 됩니다. 홍콩의 하버시티를 벤치마킹해서 제물포의 하버시티를 생각해봤습니다. 또 다른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가득할 것 같은데요. 패널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장동민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박창호 교수님께서 초일류 도시 관련해서 인천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발표한 내용 중에 자유도시의 도시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저의 머릿속에 왔는데, 도시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3가지의 중요한 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하고 성장 발전해 가려고 그러면 먼저 경제적인 축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축이고 하나는 사회적인 축입니다. 이러한 3가지가 우리가 과연 그
그 어떻게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그 제물포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뉴홍콩 시티라고 하는 그 마스터 플랜 속에 담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 활동이 자유로운 도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많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통합적으로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한 환경적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경제 중심적 사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도시 밀도를 높여온 그런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환원을 시키면서 균형감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인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300만에 다다르는 대형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 인구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천은 충분한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들이 향후에 10년, 20년 뒤에는 그야말로 초인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코멘트 고맙습니다. 박상훈 대표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인천의 꿈에 대해서 너무 아주 디테일하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장소나 도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꿈을 많이 가진 도시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과거의 그 도시 재생을 봤을 때 이런 항구 도시들, 오래된 항구 도시들이 가진 그 의미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볼티모어라든지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함부르크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유명한 항구들이, 오래된 항구들이 다 도시 재생을 통해서 어떤 그 도시들은 아주 성장해서 성공적인 그 경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반면에 어떤 데들은 그거를 성취하지 못하는 데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잘 고민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핵심 컨텐츠, 이런 그 가장 중요한 화두들을 정립해서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걸 따라오는 많은 추앙하는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을 만들어서 구축하고 계속 참여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 작업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 느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하버시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 문화,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그런 측면, 특히 환경 이런 측면까지도 포함한다면 아주 훌륭한 꿈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도시 주체가 모두 다 참여를 해서 꿈을 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류윤기 단장님 말씀 주시죠. 네, 박창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하버시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쪽 내항을 개발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브랜드 명칭을 하나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버시티도 하나의 거기에 그 안에 넣어놓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항이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이런 건데, 앞으로 저희가 경제자유청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많은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항 개발에 인천시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현재는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IPA, 그러니까 인천항만공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천시는 행정 지원, 그리고 우리 이제 공단 기관이죠, 이제 인천도시공사를 통해서 일정 지분을 확보해서 참여하는 방안도 있고요. 인천시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요한 거는 저희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민간의 이걸 또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8부두만 이제 그 기능이 폐쇄되어 있는데 2부두에서 7부두까지, 그러니까 이걸 점차적으로 어떻게 항만 기능을 폐쇄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항만 구역 변경 고시를 할 거냐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과제를 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18부두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시설의 비율이 지금 현재 54.1%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상 확보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보안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국정원이라든지 여기 대테러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상상 플랫폼을 우리가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상상 플랫폼이 좀 아쉽게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민간 사업자를 이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가 이제 그 국내외 경제적인 여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사실상 수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한 6개월 이상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저희가 안타깝지만은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시가 직접 뭐 진행하는 방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그 내항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주변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항만 해서는 안 되고요. 주변 지역에 대한 뭐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마스터 플랜을 잘 수립해서 시민 사회단체라든지 관련 기관과 소통해서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데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물포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고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할 시간이죠. 인천 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 콘텐츠학과 신일기 교수님께서 재물포 르네상스는 플랫폼이다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역시 재물포 르네상스 TF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재물포 이외에도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에 자문단으로 활동하시면서 잼포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 조건들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내용 오늘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 가톨릭대학교 신일기 교수라고 합니다. 마지막 발제입니다. 지금 한 3시간 1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관계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인천시청에 이제 처음 오게 된 게 86년도 아시안 게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성화봉송을 따라왔어요. 그냥 무작정 막 성화봉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신난 나머지 막 따라오다가 보니까 여기가 인천시청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는 막연하게 여기에 시장님이 주무시고 뭐 인천에 중요한 분들이 여기 다 계신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던 것들이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비대면이지만 인천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인천 사람으로서 인천의 시각에서 이 재물포 르네상스 그리고 그 재물포 르네상스에서의 브랜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는 플랫폼 도시 인천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저조차도 이게 좀 규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재물포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재물포에 대한 뭐 역사적인 내용들 막 검토해봤습니다. 조선시대 뭐 혹은 그 이전까지 올라가는데요. 사실 저는 재물포라는 것이 구체적인 의미를 띠게 된 게 개항 이후 그리고 전쟁 이후를 기점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로 풀어도 사실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보면 그 안에 뭐 건너다, 돕다, 도움이 되다, 그리고 물건, 사물이라는 내용이 또 있고 그것을 어떤 물가, 바닷가, 어떤 전달하는 어떤 요소로서 재물포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개항 그리고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재화가 들어오고 구현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플랫폼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떤 문물 중심, 새로운 서비스 중심의 경제 활동, 뭐 짜장면의 태생, 뭐 쫄면의 시작,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사실 그게 어떤 상징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플랫폼의 어떤 기능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물품 르네상스라는 것이 르네상스라는 건 사실 대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사조,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회가 변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물리적인 도시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까지 확장되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 제물품 르네상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인천 짠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저희 연령대, 그러니까 한 30대 중후반까지는 인천 짠물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주한 염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짠물 뭐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개항과 신유형의 서비스들이 도입되는 곳이었고 기준들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화에 밝은 사람들, 그래서 어지간하면 돈을 쓰지 않고 까다로운 사람들, 그게 이제 비슷한 말로 서울 깍쟁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인천 사람들 입장에서 짠물이라는 건 개항유의 다양성, 포용성, 역동성을 지닌 짠물, 그리고 스마트하다는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청년들, 저기 아까 보니까 이 비대면으로 청년분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인천 짠물에 대한 것들이 비하라는 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에 대한 정체성은 그 시기에 스마트하다라는 말을 대체하지 못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천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영향이고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냉면이 이제 그 세수제한 냉면이 좀 화평도 유명한데 여기 보면 이게 과거에 이제 서울로 자전거로 배달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인천과 서울은 밀접했고 동일 어떤 경제 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고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 자체가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 도시, 산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했고 그런 어떤 자본적인 흐름이 여기 나옵니다만 인천 지역의 다양한 극장 그리고 문화 시설들 이런 것들로 해서 엘리트 문화의 양산, 대중문화의 어떤 중심축으로서의 역할로 해서 인천은 그런 상징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 보시면 예, 이게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데요. 좀 말씀드리면 인천의 86년도 영상과 95년도 영상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서울과 인천은 동일 생활권이었고 그 항만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어떤 거점 그리고 신문물의 거점.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런 드라마를 보면 창업주의 어떤 시작점, 기업의 시작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천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90년대까지는 잘 유지가 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동인천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제가 그 당시에도 서울에 가냐 인천에서 가냐 이런 거 가지고 동기들하고 실갱이를 할 정도로 인천은 굉장히 중심축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IMF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망하거나 회복되지 못하고 서울로 이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IMF 기점으로 해서 기업들이 생산 중심의 기업에서 금융 중심의 기업으로 어떤 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데 그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죠. 또 하나는 그 동인천 계양장 일대가 지가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마땅한 부지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뭐 어떤 신도시의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1호선이 만들어지면서 축이 변화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동 뭐 구월지구 뭐 이런 송도 이런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더욱더 가속도를 주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도시 브랜딩은 원래 있었습니다. 인천이 계양장 중심으로 동인천 중심으로 도시 브랜딩과 정체성이 있었는데 이런 기능들이 해체되면서 도시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문화유산, 역사, 근대유산의 문화 인프라를 제외하고는 다 해체된 거죠. 놀거리라든지 볼거리, 관광지로서 투자, 기업의 인프라 투자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런 한계들 이런 것들이 팽창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제 공간이 의미 없는 공간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천 사람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가속도로도
극대화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사례들이나 우리가 방향성을 검토할 때 케빈 린치는 항상 얘기하지만 브랜드의 기초가 되는 도시 이미지는 정체성 그리고 어떤 관탈자가 만드는 어떤 의미, 기억의 총체 이런 것들로 이제 도시가 구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스웨덴 말매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요. 좀 이미지가 작습니다만 스웨덴 말매는 지금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 그리고 그 스마트 그린 도시로서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인데 보시면 스웨덴 말매의 눈물이라고 저기 하단에 보시면 그 말매 조선소에 있는 그 도크가 현대 매포조선의 일부에 팔리게 됩니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도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은 가운데 보면 랜드마크로 터닝 토로소라고 해서 세계 100대 건물 중에 하나고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랜드마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스타트업과 그 뭐 주거 뭐 그린 뭐 이런 그 스마트 어떤 도시로서의 어떤 하나의 랜드마크를 확보하고 있고 옆에 보시면은 그 인천대교와 비슷한 다리들도 보이게 됩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살 곳을 선택하고 일을 찾는 그런 트렌드에 부합하게 비전을 세우고 그들이 살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말매 대학을 세우고 융합 중심이었던 엑셀런트 펀드 이런 형태들로 도시가 변화하게 되면서 빠르게 변화했고 가장 전 세계에서 유망한 도시 중에 하나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왠지 우리가 르네상스 대상지로 생각하는 공간은 굉장히 비슷한 걸 좀 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브랜딩과 장소 브랜딩에서 보면 연합을 통한 뭐 이 개념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뒤에 각각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르토 케이스가 있는데요. 에두아르도 아르스가 재작년에 이제 인천에 와서 이 포르토 사례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아줄레주 방식의 이제 하단에 보면 타일이 아줄레주 방식의 타일입니다. 이 타일을 22개의 아이콘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고 지역 주민들이 접하는 공간들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그것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연계하면서 연합하는 활동들을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도시 브랜딩을 빠르게 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게 연합을 통한 그 도시의 상징 아이덴티티를 구체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혁신하는 형태입니다. 항만 도시들은 밤과 낮이 같이 화려해야 됩니다. 낮과 밤이 다 화려해야 하죠. 그래서 영국의 24아워 런던 정책이라든가 도쿄 미드나잇 정책들이 보면 이거는 단순하게 관광객 중심의 어떤 경제에서 야간 경제로서 도시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력이 갖게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가치 창출에 대한 방향성으로서 인천이 어떤 고려해야 할 요소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진행했던 수봉 별마루를 제가 총괄 기획하면서 받았던 부분들은 역사의 공간, 추억이 깃든 공간에서 여러 가지 그 크리에이티브한 체험들을 함으로써 여기에 그 가치를 주고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관광 활성화 부분이 아니라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미추홀구의 어떤 쇠락한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형태들로 전환하는 데 이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가 어떤 그 거주민조차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조차 이걸 창의적인 이야기로 오래된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창의적인 이야기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중년층에서는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청년 측에는 뉴트로의 어떤 새로운 경험과 해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역사를 문화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곳곳에 있는 공간들을 독특한 공간으로 창출하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어떤 그 서사의 공간 문화적 실천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생각입니다. 그런 하나의 증명으로 계양장 프로젝트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계양장의 그 경동 쌀이제 쪽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쪽으로 서울에서 문물이 나가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집가도 높고 활성화됐던 곳이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곳이었지만 이곳을 계양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트로 공간 그리고 그 원형을 유지하고 그 안에 어떤 비선형적인 문화 체험들의 서사 공간들을 채우면서 나름대로의 활력을 또 얻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역사를 관통하는 우리의 그 세대를 관통하는 노포들이 아직 다 건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포들하고 연계함으로써
역사 문화의 그 자원들 위에 그것들을 올리면서 우리가 도시 공간의 기억의 본질 공간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창의적인 형태로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술가들이 좋아하고 창의적인 어떤 그 창업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보헤미안의 그런 느낌, 보헤미안 씬을 갖고 있는 곳으로 개인의 가치와 경험, 공간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들을 계략적으로 점을 찍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공간을 각각의 원형의 동심의 거점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양장 일대라든가 신포시장 일대 그리고 그 자유공원 일대라든가 차이나타운 이런 그 거점들을 연결을 해보고 이것을 전체로 확장을 해보니 이런 형태의 방향성을 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접근들을 해서 우리가 부산과 같은 문화도시 3.0 사업들, 그래서 단순히 문화 사업이나 경관 사업이나 디자인 사업이 아니라 실제 거기 생활과 문화를 경험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창업 활동, 문화적 확산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례들을 얘기하면 뒤셀도르프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랜드마크라는 걸 하죠. 실제적으로 랜드마크를 구성을 할 때 이 안에 미디어나 방송 이런 그 창업 그런 부분들, 그래서 랜드마크와 공공성과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을 청년들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뉴미디어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구성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단절적인 구조가 아니라 리뉴얼되고 정체성 위에 붙어서 도시의 어떤 가치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삼성동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6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 공간으로 좀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곳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을 자세히 보시면 단순하게 뭐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컨텐츠가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 어떤 체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창업들이 이루어져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이런 것들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브랜드를 획득하는 곳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세레머니와 여러 가지 융합들이 가능하고 도시의 어떤 원동력, 엔진으로서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좀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랜드마크 거점들이 있습니다. 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성과 극장 이런 문자들이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많고 그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 문화예술 브랜딩 그리고 그 어떤 지역 문화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뭔가 환기를 필요하고 어떤 발전을 위하고 융합을 필요할 때 찾는 도시, 그게 이제 오스트리아 빈의 이제 원동력이고, 그리고 아까 뭐 비슷한 게인데요. 오다이바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지를 관광시설로 했습니다. 근데 이건 없던 시설에 만들다 보니까 인공적인 랜드마크들을 막 가져와서 만들고 그 안에 극장, 체험시설, 문화시설들을 집으면서 관광 중심으로 어떤 동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인천에 어떤 주는 그런 그 맥락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가장 세계적인 공간입니다. 뭐 누가 범접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앞서서 지금 보여드렸던 그 삼성동 케이스도 그 타임스퀘어를 이제 한국형으로 만들겠다 이제 접근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세계 최고의 어떤 미디어 아트와 대체 어떤 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문화예술의 어떤 거래 공간 그리고 체험 공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 상업적 비즈니스 그리고 기업들의 오피스들 이런 가치들이 계속 상승하면서 그것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고, 타임스퀘어 하면 갖게 되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것들이 사실은 그 모든 종합적인 어떤 결과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장소와 장소의 문화 산업, 도시 환경에 대한 부분들, 결코 기업의 활동, 상업 활동 이런 것들 떠나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는 이제 바이든의 어떤 그 리쇼어링 정책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쫓기네요. 이 각각에 보시면 여러 어떤 그 파운드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기업 지역에 제조업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부가 가치의 제조업들을 하고 도시를 재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자리 많이 늘어났고요. 했는데 이겁니다. 그 과거에 닷컴이 시작됐고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신화들이 만들어내고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다 해외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해체되고 지역이 원도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이제 와야 되는 모습들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IMF 이후에 인천이 겪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시 새로운 제조 시설들을 유치하면서 그 지역을 어떤 그 계획 도시 그리고 어떤 융합들이 가능한 어떤 교육과 복지가 가능한 환경적 개선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은 예산, 천문학적인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인천에는 계속 유효한 거예요. 이미 인천은 사실은 산업도시였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주거지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회적 문제로 생각을 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을 했었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바이든이 만들고 싶은 도시 구조가 이미 있는 겁니다. 남동산단 같은 경우는 송도와 이런 배후 지역, 항만이 다 끼어 있고 그 안에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혁신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싶어하는 길에 우리는 굉장히 앞서 있는 게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천은 초일류 산업단지를 위해서 남동산단 가치 재창조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남동산단의 일부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게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융합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스마트 비즈니스들을 확대하고 할 수 있는 형태의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물판 르네상스의 한 축이 인천 전체로 확산되고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스마트 도시로 이행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많은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주거와 직장, 쇼핑, 휴식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역사문화 체험이라는 요소 그리고 그 개방적 공간으로서의 그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융합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아주 아이덴티티가 하는 관광 여가를 이룰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도시 데이터와 그리고 어떤 개방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적 융합을 가지고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인천의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노베이션 전략이라든가 등의 여러 전략들을 좀 제안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리스트들은 앞서서 발제자분들이 다 그 동일하게 중복되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이걸 묶어낼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일류 도시의 경쟁력을 대표할 수 있는 인천에 대한 브랜드. 그래서 인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시민의 공감들을 정말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브랜드가 이 사업들 안에서 연계돼서 움직였을 때 인천이 정말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꿈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다소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일기 교수님 발표 들어봤습니다. 인천의 도심재생 사업과 연결하게 된다면 효율성, 통일성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 패널분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평하게 이번에는 박상훈 대표님께 먼저 여쭐까요? 네. 네, 너무 멋진 그 발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를 베이스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브랜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같이 함께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브랜딩에서 특히 도시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퍼스펙티브가 어떤 관점이냐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지금 글로벌 사례들을 많이 봤지만 그 한국의 대표 항구 도시인 인천도 글로벌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세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만들어 놓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 세계 항구들이 너무 많고 전 세계 항구 안에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제들을 가진 많은 항구 도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우리의 인지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국의 K-팝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다양한 그런 한국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작업, 이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브랜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세계 브랜드 랭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브랜드의 랭킹을 확보하고 많은 그런 정보들을 그 세계에 던짐으로써 브랜드의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가진 만큼 더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되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그런 자부심도 확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브랜드의 가치 이런 부분에서 랭킹, 순위 이런 것들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예산, 이런 그다음에 관심,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의 구성과 발행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잘 한다면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또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발전 가능성 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윤기 단장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소중한 그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앞으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프로젝트 만드는데 소중한 자료로 쓰도록 하고요. 그 신익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최근에 그 원도심과 이 신도시 간의 불균형이 얼마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78.5%가 이제 불균형이 심하다고 이렇게 했고, 또 재물포 르네상스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 적절하냐는 것은 이제 67%가 적절하다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재물포 르네상스를 알고 있냐 했을 때는 이제 뭐 반대로 이제 38% 정도가 알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내향 재개발에 대해서는 63%, 그리고 인천시가 내한 개발을 주도해야 된다 그럴 때 66%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은 이제 응답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소중한 그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에 잘 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시안 모시고 9월달에 싱가포르의 이제 크라키라든지 그 다음에 시드니의 바랑가루라든지 달링하보, 그리고 이제 브리즈번의 사우스뱅크 있는 쪽을 이제 선진 이제 항만 성공 사례 지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성공 사례 지역 국내외 이런 거를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아무리 이제 원도심 지역이 이렇게 그 저희가 많이 한다 해도 교통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통 문제는 이제 경인선 지하라든지 그 다음에 KTX 인천발 이제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중요하죠. 동구에는 그 전철역이 없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최소한 뭐 세 군데를 설치해야 되지 않냐. 도시철도 3호선 순환선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제2공항철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또 제2 그 순환 고속도로 접근성이 지금 굉장히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양 개발할 때 이 부분도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또 인천대로하고 연결해서 이제 그 녹지축이죠. 녹지축을 이용한 이제 바람길, 숲길, 산책로길을 연결하는 이런 전략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이런 거 자율주행 이런 거를 내실 있게 잘 담도록 해서 그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그 점포 리상스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원도심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고, 또 이제 인천 전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나 든든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동민 교수님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그 오늘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인천이 큰 꿈을 꾸고 있고 또 현실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최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융합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융합이라는 게 융자가 녹이는 겁니다. 녹이고 그 다음에 합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딱딱한 것들을 합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녹여서 덜어는 많이 덜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에 적합한 어떤 방향 속에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인천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인구가 300만인데 대학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식 기반 산업 사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교육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8부두에 보면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미래 교육은 자발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계속적인 공부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학이 협동으로 해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인천의 어떤 이런 지식들을 모아서 실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실질적인 사례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보면 RDM 캠퍼스가 이제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부두를 시발로 해서 재물포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실행 계획에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초일류 도시로 나아가는 정말 자랑스러운 인천의 도시 그리고 인천인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연사의 발표 그리고 이어서 전문가 패널들의 고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덧 마지막 토론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요. 재물포 르네상스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 정말 놀랄만한 의견들이 오늘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인천이라는 도시의 그 가치를 한번 되짚어보고 어떻게 앞으로 재물포 르네상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패널분들 그리고 앞서 시민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는 정말 뜻깊은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포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인천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천시는 인천 도시 브랜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리고 이 도시의 주인공으로서 시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중계를 통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2023 인천 세계도시 브랜드 포럼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